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30페이지 챌린지를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총 30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을 제가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비슷한 포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어떤가요? 2020년도 올해 유튜브 마지막 디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JPG 형태는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물론 이 JPG 자체가 기획 의도가 들어갔거나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제가 디자인한 거를 고민 없이 1시간 동안 얹혀놨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포맷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여나 이 포맷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JPG 파일을 공유 드리는 건 애초에 시작도 못하고 계실 분들이 혹여나 있을까봐 참고용으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챌린지에서 총 30페이지 디자인했잖아요.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디자인된 디자인 원본 사이즈 JPG 파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디자인 2배수 디자인의 원본 사이즈입니다. 폰트 크기나 간격이나 컬러나 레이아웃을 참고하시는 데는 JPG 파일이긴 하지만 원본 사이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원본 파일 소스 자체를 공유 드리고 싶긴 했는데요. 사실상 이미지 저작권 문제도 있고 아이콘 저작권 문제, 그리고 멤버십 분들과의 어느 정도 형평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본 소스 자체는 제공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하단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 챌린지 30페이지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0페이지, 두 번째 시간에 20페이지, 마지막 오늘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죠. 근데 1회차랑 2회차에 비해서 3회차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20페이지가 기존에 디자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이드로 기반으로 해서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버튼, 셀렉트 박스, 텍스트, 컬러, 간격, 모든 것들이 이미 다 템플릿화 돼 있죠. 제가 2회차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디자인에서 너무 많은 케이스가 나오면 오히려 통일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퍼블리셔 분들이 공통 맞추는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다른 케이스가 나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 1회차, 2회차에서 썼던 디자인들을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줬어요. 물론 레이아웃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오브젝트 요소들은 기존에 나와있던 디자인에서 다 빼다 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바일 디자인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 페이지마다 다 다르게 케이스를 제작하세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이진 않죠. 디자인 자체가 뭔가 특이하게 디자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통일감도 없고 오히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서 썼던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쓰면 너무 디자인이 좀 심심해 보이지 않나? 디자인이 안 이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 1회차, 2회차, 오늘까지 해서 3회차까지 마무리가 된 걸 30페이지를 다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느낌만 잡아놨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같은 케이스로 똑같이 그냥 심심하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어요. 한번 한 판이 깔렸을 때 이 디자인이 심심해 보이는지 이상한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달력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이 달력 페이지는 할 때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페이지예요. 지금 잘 빨라서 못 보셨겠지만 제가 사각형으로 영역을 따다다닥 다 나눈 다음에 그리드에 딱 맞춰가지고 간격들을 통일화 시켰어요. 근데 저게 간격을 통일화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격들이 다 4, 4, 4, 4, 4 있는데 마지막에 5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간격이 통일되게, 내가 만약에 간격이 6이다 그럼 다 6으로 6666666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그리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숫자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은 작업이 많아요. 자, 달력 페이지가 디자인이 다 됐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약간 배경 흐림 효과를 활용해서 비주얼적으로도 나타내면서 이미지와 오버랩이 된 상태인데도 텍스트가 좀 잘 보이게 효과를 줬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배경이 복잡한 이미지거나 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저런 배경 흐림 효과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얹혔을 때는 텍스트 가독성이 이미지의 배경 컬러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이트 폰트인데 배경 이미지가 화이트 계열이면 텍스트가 당연히 안 보이겠죠. 혹은 복잡한 이미지면 폰트에 대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 배경 흐림 효과를 활용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알람이 올 때 핸드폰이 바닥에서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알람 메시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죠. 맞아요. 그 알람 페이지를 디자인을 한 겁니다. 1회차, 2회차 때는 제가 팝업 페이지 같은 기타 케이스들을 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3회차에서 팝업 페이지나 아니면 뭔가 완료 페이지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좋아요. 팝업 페이지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아미가 깔리는 경우가 있고 아미가 안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미가 뭐냐면 검은색의 투명도로 살짝 배경 날리는 이런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냥 블랙으로 투명도 70%만 줬다가 약간 집중이 좀 안 되나? 이 팝업이 조금 더 극대화되게 눈에 잘 띄게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해서 뒤에 있는 핸드폰 배경을 블러 처리해서 다 날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팝업이 눈에 탁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공지사항이나 이용 약관 같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페이지에 대한 케이스도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표를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으로 간격을 띄거나 뭔가 구분자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가뜩이나 텍스트도 많고 한데 라인이나 표가 들어가면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넓은 간격으로 구분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림 페이지를 디자인을 할 건데요. 내가 광고나 스팸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뜨는 페이지예요. 이미지와 그리고 텍스트를 적어주고 있는데 항상 텍스트가 어디까지 써질 건지, 타이틀은 두 줄 케이스까지 잡아줄 건지 안 잡아줄 건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타이틀이 한 줄이고 뉴 딱지가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두 줄 케이스 때는 밑에 보시면 뉴 딱지 붙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두 줄이 됐어도 어느 정도 간격을 잡고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저 뉴 딱지가 앞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럼 뉴 딱지가 없는 거와 있는 거의 타이틀 시작 위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맨 끝에다가 뉴 딱지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렇게 두 줄 케이스까지 잡아 주셔야 돼요. 많으면 세 줄까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보통 두 줄에서 마무리 짓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광고나 스팸, 알람이 없다 했을 때 빈 페이지를 또 디자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이 페이지 빈 페이지에서 메시지가 언제 삭제되는지, 내가 받은 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밑에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알람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런 대타이틀이 한번 존재하고 그 밑에 서브 텍스트와 뭔가 그래픽이든 아이콘이든 시각적으로 부각시켜주면 인지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아직 아이콘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뭔가 완료가 됐거나 확인이 됐거나 이런 케이스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완료 케이스의 페이지가 하나가 완성이 됐다면 모든 완료 페이지는 다 저런 가이드를 토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스타일 완성됐다 라는 페이지와 알람 메시지가 없을 때 페이지에 대한 가이드가 거의 똑같죠. 아이콘의 위치와 타이틀의 위치와 크기와 컬러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미지를 삽입하고 아이콘을 추가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지 하나를 보면 안 되고 한 페이지를 보면 안 돼요.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깔렸을 때 이미지들이 조화롭게 잘 균형감 있게 밸런스에 맞게 잘 들어갔는가, 어울리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사실 고해상도 이미지 중에 안 이쁜 이미지 찾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하나 보면 다 이뻐요, 이미지들이. 근데 전체적으로 깔렸을 때 모든 페이지와 균형감 있게 잘 어울리는지, 이 어울리고 균형감이 있다는 건 너무 복잡하진 않은지, 너무 화려하진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람 메시지가 없을 때와 뭔가 확인이 됐을 때
그래픽이나 아이콘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마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이미 이미지들이 많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픽까지 복잡하고 너무 디테일한 게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브 컬러가 또 옐로우 컬러잖아요. 그래서 그 서브 컬러도 한번 노출시킬 겸 스마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10페이지 디자인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로써 모바일 UI 30페이지 챌린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디자인이 요거죠. 이 디자인 첫 번째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10페이지 디자인 됐었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디자인이 이렇게 10페이지가 진행이 된 거, 여기서 이제 모바일 UI는 마무리가 좀 될 겁니다. 우리가 1회차, 2회차, 3회차에서 디자인된 걸 제가 아주 러프하고 간단한 포맷에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디자인을 할 때 각 페이지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를 넣지 않는 게 좋다. 기존에 쓰던 가이드, 기존에 쓰던 디자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때요? 똑같은 걸 그대로 가져다 썼어도 뭔가 심심해 보이거나 재미없거나 그렇진 않죠? 오히려 각 페이지마다 통일감이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의 페이지마다 다 다르게 케이스를 디자인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라운드 버튼을 썼다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직각 버튼을 썼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기준점이 없이 왔다 갔다 디자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회차 때 이미 디자인에 대한 스타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라운드를 줘서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에서 지금 직각 요소가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 자체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직각을 썼다가 어딘 라운드로 썼다가 이렇게 기준점 없이 왔다 갔다 디자인을 하시면 혼동성이 생기고 통일감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페이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다른 30페이지 한번 디자인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다음 디자인에서 뵙도록 하죠.